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는 설계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시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공종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좀 인건비와 자재비, 이 개념, 그리고 이걸 어떻게 공종별로 취급하는지 이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공사를 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노동력이 있어야겠죠.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공종은 요거를 따로따로 발주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재 따로, 사람 따로 이렇게 불러갖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걸 다 합쳐서 하나로 그냥 이렇게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둘 다 가능한 공종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참 공종마다 여기 일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초보자분들은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따로 하는 경우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 카레를 먹고 싶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뭐 일단 카레 분말이 있어야 되고, 당근, 감자, 고기, 쌀 이런 게 다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런 재료들을 다 사오고, 그리고 요리할 사람을 고용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카레를 만들면 그게 이제 따로 하는 거고, 합하는 거는 그냥 카레를 하나 주문을 해서 갖고 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완성된, 거의 완성된 상태로 와서 데피거나 아니면 간단한 뭐 반조리 상태로 와서 쉽게 시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자재를 여기서는 이제 직접 우리가 구매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걸 이제 지급자재라고 하는데, 이 자재를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수량하고 일정을 잘 맞춰야 돼요. 이 수량이 부족하면 인력이 놀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량, 그리고 정확한 인력의 수를 계산을 잘 해야겠죠. 그리고 정확한 일정의 자재가 수급이 돼줘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빵꾸가 나면 일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관리하는 것이 현장 소장의 핵심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재와 인력이 하나로 묶여 있다 그랬죠. 그럼 일정만 정확하게 정해서 이때 어떤 것을 갖다 주세요, 시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알아서 다 갖고 옵니다. 재료나 인력을 알아서 동원해 가지고 그냥 시공을 알아서 해줘요. 이게 이제 둘 다가 다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요걸 이제 차이가 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자재비가 사실상 그 자재를 구매하는 원가를 그대로 우리가 지불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따로 이윤이 붙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재료와 인력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게 얼마가 들어갔고 이윤이 얼마가 책정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런 경우는 주로 어떤 공종이냐? 주로 목공이라든가 아니면 타일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이 한 번에 하는 경우는 가구라든가 금속 유리 같은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규격화돼서 나올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주로 이런 거에 속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일당을 받는 작업자들을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는 그런 팀들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주로 이제 책임을 지고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둘 다 가능한 공종. 이거는 뭐가 있냐면, 이게 조금 더 많은데, 전기나 도장이나 도배 같은 경우가 주로 이게 둘 다 가능해요. 도배지나 인력을 한 번에 공급해가지고 관리하는 사장님이 계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공하시는 팀이 따로 있고, 그 우리가 부르고 도배지라든가 부자재를 따로 공급하거나, 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그거는 사실 팀마다 조금 다르고, 네, 업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협의를 잘 하시면은 좀 합리적인 가격에 좀 좋은 품질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 이거 좀 알아두시면 공사를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런 부분에 있어서 음, 턴키 업체가 가져가는 음, 이윤 그런 거는 음. 책정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1번 같은 경우는 자재비랑 인건비 이 자체가 원가죠.
예, 원가예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우리의 뭐 인테리어 업체 이윤, 관리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자재비랑 인건비에다가 플러스 이 업체의 이윤이 또 추가로 붙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분들도 대표가 여기는 따로 있고 자재 플러스 인건비에다가 본인의 이윤을 좀 추가해서 견적을 내는 경우가 많죠. 그게 원가네요. 그러면. 그게 인테리어 회사한테는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견적 낼 때 조금 이제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업체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리고 퀄리티도 조금씩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비교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예.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경험하고 좋은 팀들을 잘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구체적인 공종에 대해서 진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